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7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제주 14개 경주가 시행됐습니다. 제주 메인을 포함해서 5개 경주 적중으로 연결됐어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적중을 했는데 임팩트가 강한 적중은 없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래도 제주 메인이 가장 낫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자, 내일은 서울 9개 경주, 제주 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서울 경마가 최근에 정상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부터 공지합니다. 3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입니다. 7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3578 힘을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실버레인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데뷔전보다 호전된 마필이 몇 두 눈길을 끕니다.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번 브리도 트로피. 스피드가 눈길을 끄는 마필이에요. 스피드는 상당히 눈길을 끄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스타트, 발주죠. 발주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변화가 빨리 옵니다. 빠른 변화. 이번에는 한결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좁은 청산질주 역시 데뷔전보다 한결 나아진 모습이고요. 6번 원더풀 로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필 중에서는 이 청산질주가 밸런스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또한 추진에 대한 반응, 부조가 좋아요. 부조라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조가 좋은 마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청산질주가 일단은 눈길을 끈다. 3번, 5번, 6번이 데뷔전보다는 한결 좋아진 마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9번 벌교의 스타도 만만치 않은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실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첫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데뷔전보다 상태가 좋아진 마필 3번, 5번, 6번 이 3두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5번 청산질주입니다. 1경주는 5번 말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트리플 에이스, 코잉, 플라잉 레드, 울트라이트, 영원하라 여러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구도입니다. 강축은 없습니다만 7번과 3번 쪽에 힘이 실리죠. 3번은 이번에도 훈련 시의 모습이 주로 이제 보조주로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여전히 매끄럽지 않아요. 주행이 불량, 전체적으로 엇박자 요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 실전에 나서면 순발력이 있고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훈련 시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이 좀 뚝 떨어지는, 매력이 없는 마필이다. 인기를 모으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를 모을 때는 매력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3번 코잉을 개인적으로는 좀 살짝 불안하게 본다라는 판단이고, 도전 세력 가운데서는 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크리스톨 크라운과 플라잉 레드, 실전 적응력 기르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는 플라잉 레드, 이 두 마필이 눈길을 좀 끌었어요. 크리스톨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이미 주행심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백을 가지고 7월달에 다시 재검받고 이번 경주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이고요. 플라잉 레드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1200을 뛰면서 나름 순발력도 괜찮았고 끈기도 선보인 마필이에요. 앞뒤가 다 있는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또한 훈련 시의 걸음도 두 마필이 스피드감, 투지 모두 좋았어요. 두 마필 다. 훈련 시에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쟁력을 볼 수 있는 6등급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 시의 모습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훈련 우수마필 5번과 6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공략 시 참고하셔야 될 마필들입니다. 5번 크리스톨 크라운, 6번 플라잉 레드. 자,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5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스톰가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산삼은 함양, 유레카, 레전드탑 요런 마필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전적표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레카는 뒤늦게 이제 5세의 나이인데요. 전형적인 늦가기 마필로 대기만성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2위, 3위, 4위인데 경주 내용이 다 괜찮아요. 선입력도 괜찮고 스타트도 뭐 괜찮고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고 순간탄력 괜찮은 마필이고 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유레카 출전 두수가 9두면 레이스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경주거리 1400도 유레카에게는 유리한 경주거리죠.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한두 투지가 살아난 스피드가 향상된 서부 특송 이번에는 좀 병합할 때 외곽을 돌려주면서 추입으로 한번 병합을 시도하는, 같이 병합하는 상대 보내놓고 후미에서 추격해서 따라잡는 이런 훈련까지 소화를 했거든요. 서부 특송이 뭐 근성 보강, 결정력 보강,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고 스피드는 뭐 원래 좋은 마필이고 서부 특성도 훈련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 두 마필을 이번 승부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인기마 두 마필 제쳐두고 제가 주목하는 마필 6번 유레카, 4번 서부 특성 요 두 마필을 이번 3경주에서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선택으로 힘을 실어서 공략할 경주입니다. 3경주.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강구도 장비 대운 네이비크롬 이강구도 두 마필이 뭐 거의 양분했다 인기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두 마필 다 좋습니다. 전적표 한번 살펴보죠. 네이비크롬 같은 경우에 지금 연속 입상 행진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승급전 바로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경도 또 입상을 했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전구사도 선두권, 선입, 추입, 자유자재를 해내고 있어요. 다만 이번 경주는 5등급에 올라와서
55.5를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앞말이기 때문에 부담 증량 1.5 증가, 요건 경주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대운 직전 정말 인상적인 경주였죠. 새벽 훈련 최우수 마필이었어요. 너무나도 훈련 때 흐름이 좋았고 직전 경주도 쌍승시까지 확신을 했고 그 정도로 장비대운의 훈련 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대운 경주거리 1400 아무런 문제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길게 가는 힘도 좋고 이번에 소속조 1등급 마필 몬스터K하고 병합을 했는데 물론 몬스터K가 보조를 좀 맞춰주긴 했죠. 따라가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한 성과가 나와 주리라 판단됩니다. 자, 그럼 축막감은 2강 구도 가운데 8번과 2번 가운데 축만은 어느 정도 가려졌다 라는 판단이에요. 축은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도전 세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스마트캣 뭐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 좋다라는 선에서 일단 이 마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컨디션 좋아요. 도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매니참이 은근히 뛰어요. 측정 경주 오랜만에 입상을 해냈는데 마필이 일단 유연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와 유연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눈을 확 들어오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실전에서 생각보다는 기량이 더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승급전을 맞이하는 당찬낭보가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 파워감은 정말 상당하거든요. 이 당찬낭보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마필입니다. 이날 입상 당연히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전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 마필은 훈련 과정에서 좀 눈길을 끄는 마필이에요. 파워풀한 쟁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둔탁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뭐 그 둔탁함을 파워로 극복해내고 있거든요. 1400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힘쓰는 구간이 길어요. 요런 마필 자칫 힘쓰는 구간이 짧으면 승급전 그리 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런 마필들이 일단 눈길을 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변이 가능하다면 원평 광야도 밸런스가 점점 잡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병 역할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 일단 뭐 강력한 이강구도 형성된 가운데 8번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고요. 1번, 3번, 4번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2번을 안고 가면 뭐 여기서 안고 갈 마필은 최 한두 정도로 좁혀야 되고요. 2번을 부러뜨린다면 밑에서 한 두세 두 정도 공략할 수 있겠죠. 2번을 안고 갈 수 있는 여부, 요게 경주 최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축서 있고 후차권도 재밌는 마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죠. 5경주입니다. 5라운드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한진마방의 마필이 문제죠.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선택이에요. 저의 두 번째 선택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인데 1번과 9번 이 한진말이 아니라 한마주죠. 동일마주. 이 동일마주인 두 마필 1번과 9번 관건이에요. 동반 입상 노릴까요?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조현영 마주죠. 민트 플레이가 직전 경주 그야말로 내측 최적 전개 출발 잘 받았고 앞에 가는 마필들 살짝 보내놓고 선두권 바로 후미에서 따라가다가 직선주로 역전거를 끌어냈거든요. 그야말로 최적 전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원 게이트, 1번 게이트. 게이트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민트 플레이는 또 한 번 직전과 같은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민트 플레이를 초반에 좀 넘어서는 마필들이 직전보다는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다. 그 점이 관건이에요. 바로 그게 이번 승부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베다리 쾌검, 모쿠슈라, 큐피드 시크, 이스트라이딩,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권 전력으로 또를 경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 경주는 1번이 스타트 잘 받아서 내적 최적 전개 끌어가겠습니다만 모쿠슈라, 베다리 쾌검 요런 마필들이 넘어서면서 1번이 직전보다는 뒤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커요. 자리 잡는 과정이. 그리고 칠산대교도 이번엔 조금 더 빨리 치고 나올 확률이 큽니다. 칠산대교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그름이 완벽하게 이제 부활을 한 모습이거든요. 직전 제가 이날부터 노렸어요. 칠산대교 살아났다 그랬는데 여기서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실패하고 이번에는 인기마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출발지가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직전 이 마필을 아주 무난하게 깔끔하게 잘 몰아줬던 김성경 기수가 재기승하면서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부담 중량 증가 1kg 증가한 거에 불구하고 훈련 시 그럼 상당히 좋아요.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이 동일 마주 두 마필 가운데 9번과 1번, 저는 9번을 선택하겠다.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인기도를 인정하겠다는 판단입니다. 9일 한마주 꺾어버리고 초반 1번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 가운데 두 마필 그리고 복병 한두까지 안고 가면서 이번 경주를 두 번째 선택으로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칠산대교 놓고 들어갑니다. 민트 플레이는 좋습니다만 버려야죠. 버릴 타이밍이죠. 동일 마주 마필로 동반 입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6라운드 4등급 14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퀸톱, 스파크 썬더 안쪽에 있는 1, 2번이 좋아요. 외곽에 있는 나이트참, 엔딩 파이어 역시 좋습니다. 주몽천하도 좋아요. 출전한 마필들의 후연시의 컨디션은 모두 양호합니다. 모두 양호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엔딩 파이어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좀 관건이긴 한데요.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딩 파이어가 57.5예요. 직전보다 오히려 0.5를 더 달았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57, 57, 57.5 무거운 중량을 꾸준하게 달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극복할 시기도 됐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엔딩 파이어 일단 감아버리는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1400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 거죠. 밀고 나와서 감아버리는 전개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상태 좋겠다. 퀸톱은 스타트에 약점이 좀 있습니다. 항상 밀고 나오든지 참았다가 투입을 하든지 그런 전개를 해야 됩니다. 스파크 썬더는 퀸톱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도 아주 빠르진 않아요. 선임력이 좋고 뚝심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파크 썬더의 약점은 1400 첫 도전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 1, 2번 1, 2 인기마 1, 2 최저 배당 가능성이 있는 1, 2 이 1, 2 막건으로 끝날 확률은 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는 인기 마필들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경마의 기본입니다. 주몽천하 인기 순위가 좀 밀리는 게 매력이 있어요. 사이즈는 이 주몽천하의 지금 능력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 주몽천하를 놓고 해도 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뭐 출전한 마필 가운데 넘버원을 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순위권을 넘나들면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긴 한데 강해요. 편성이 강합니다. 강한 편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겨왔다는 거예요. 직전은 김성현 기수와의 호흡이었고요. 김성현 기수가 직전 이 마필을 한번 호흡해봤는데 1인 전결하면 안 돼요. 이 김성현 기수가 이 몸을 사리는 거 이거 참 안 좋습니다. 좀 파이팅 넘치는 말머리, 순발력 있는 말에 기승했을 때 좀 치고 나오는 맛이 없어요. 신인 기수다운 뭐 관리사일카를 좀 하다가 와서 그런가. 어쨌든 좀 더 파이팅 넘치는 말머리가 주문되는 기수입니다. 신인 기수는 겁이 없어야죠. 물론 그렇다고 뭐 레이스 전개에 영향을 줄 만한 분탕질은 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나갈 때는 나가고 참았다가 칠 때는 치고 요런 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타트 받아가지고 눈치 보다가 자리 다 내주고 뒤로 갔다가 얼렁설렁 올라옵니다. 내가 저기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초반에 치고 나가서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이건 프로 기수로서 안 좋습니다. 낙제점이에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주몽천하 좀 더 과감한 말머리가 동반되면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이트 참 이 마필은 저한테 좀 아픔을 안겨줬던 마필인데 데뷔 초기에 이 마필 가지고 승부했을 때는 정말 어설프게 타더니 물먹이더니 이제는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트 참 1400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선행을 했다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선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추고 지금 전개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 1번, 2번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2번이. 여기에 뭐 8번 나이트 참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1, 2, 8. 또 1, 2, 8. 여기서 믿음을 주는 축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다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사이즈가 있는 4번 주몽천하 그리고 부담 중량 과중하지만 힘 좋은 엔딩 파이어 요 두 마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을 공략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과 11번 6경주 4번과 11번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7라운드 3등급 1600입니다. 10대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바로 토요 최고의 선택 토요 메인입니다. 글라디우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기량 좋죠. 글라디우스 여기에 스피드1 걸작원 써니로드 동진불패 요런 순위죠.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대상경주 루나 스테이크스 출전했다가 물 먹었습니다만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기량을
키웠고, 그리고 바로 복귀전, 일반 경주 복귀전에서 우승, 그리고 직전경주 승급전 바로 준우승. 이 승급전 준우승은 1번 게이트의 이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선두권 장악하는 효과까지 있었죠. 1600이기 때문에 1번 선행은 정말 이 전개 점수에서 트리플 A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런 여건이었어요. 여건 점수만. 그 정도로 여건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5번 게이트. 나쁘지 않아요. 글라디우스가 뭐 선행 1번도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605번 게이트면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안쪽에 빠른 마필 보내놓고 한 3, 4위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직전과 같은 이런 최적 전개는 아니다. 고로 이제는 이 마필 어떤 자력으로, 여건이 아닌 자력으로 이번 경주를 극복해야 된다 라는 결론인데, 과연 글라디우스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느냐. 저는 질문을 딱 던져봤을 때 3등급 글라디우스의 이번 경주 편성 장담 못한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대 뭐 인기마죠. 스피드원. 좋은 기량을 보였어요. 근데 경주거리를 갑자기 직전 대상경주 출전하려다가 취소하고 일반 경주로 이제 출전하는데 출전주기 길어졌죠. 경주거리 대폭 늘어났죠. 1400도 아니고 1600으로 바로. 좋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스피드원이 기량 출중해요. 어떤 면에서는 글라디우스보다는 저는 이 스피드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2% 부족해요. 이 2%는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백에 따른 그런 내용. 훈련 시에 그러면 두 마필 모두 베스트입니다. 5번, 9번. 9번 쪽이 훈련 시에 그럼이 조금 더 좋다면 뭐 그 아주 미세합니다. 한 95%, 92%. 뭐 요 정도의 어떤 이 뭐 숫자 장난입니다만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스피드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글라디우스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마필의 능력, 거리 경험, 이런 불안 요인을 안겨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좀 화끈한 배당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선두권 공략 가능한 미스터 퀄리티를 비롯해서 사이즈 있는 걸작원, 앞뒤가 다 있죠. 큰 대회 경험 있는 걸작원, 여기에 힘 좋은 배달의 왕자, 기습 가능한 써니로드, 동진불패, 회복한 순간 터치, 힘 좋은 바이킹핫, 뭐 안 되는 마필이 없어요. 거의 전두수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좀 환수를 한번 화끈하게 노려보고 싶은 메인입니다. 토요 최고 선택. 관리만 노리고 들어갑니다. A급 관리만 한번 노려보면서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저 배당은 없을 것 같아요. 8라운드입니다. 4등급 17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토요 마지막 선택. 스페셜 힐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타임, 바람의 검, 그 외에 뭐 올망졸망, 메디슨 마운틴까지 다수의 마필이 인기를 보고 있는데, 경주 내용만 따져봤을 때
스페셜 힐은 글쎄요. 솔직히 이 6월달 경주 내용은 바람의 검 순위에서도 이겼습니다만 경주 내용도 이겼거든요. 내용과 순위 모두 바람의 검이 더 좋았어요. 근데 스페셜 힐이 압도적인 인기마, 바람의 검은 인기 순위에서 밀려요. 이 마필이 여기서 될 거면 바람의 검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날 경주 내용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바람의 검 쪽에 무조건 손을 들어줘야죠. 훈련식 흐름 힘 제대로 실립니다. 밸런스 잘 잡혀 있고요. 주행 밸런스 간결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밸런스를 보이면서 가요. 스페셜 힐이 조금 더 투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어요. 마필이 끌고 나가는 힘, 조교자를 이런 건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차분하고 힘이 실린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의 검이 훈련시의 모습은 더 좋아요. 딱 하나 이제 스페셜 힐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3세, 얘는 5세. 3세마로서 변화를 볼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크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직전 경주 내용 그리고 이번에 훈련 내용 따져봤을 때 바람의 검입니다. 스페셜 힐에게 몰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 경주에서 인기 순위를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훈련대로 가길, 훈련과 복귀 요걸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담 중량 0.5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러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강타임의 잠재력 만만치 않죠. 이 마필 힘쓰는 구간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연해요. 주폭도 시원합니다. 500km대의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감이 상당한 최강타임. 역시 도전권이에요. 그 외에 내측에 있는 마필들 이번 경주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 다 가능권이죠. 가능권인데 그 중에 압축해야 될 마필 압축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택. 축마 선정이 관건입니다. 축. 인기 순으로는 8번인데 경주 내용과 훈련으로 봤을 때는 7번이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7번을 중심으로 마지막 선택을 한번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8이 되는 편성이면 7도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 9경주 살펴봅니다. 9라운드 2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측정을 시켜드렸죠. 블랙벨트가 센 말이다, 사이즈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인기마였던 기억이 안 나네요. 인기마였던 늘가을, 문세영의 늘가을을 꺾어버리고 무시하고 적중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블랙벨트. 근데 이번에 블랙벨트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몰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긴 거리에서 힘안배라든지 이런 거는 코너링 더 불안합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1800인데 코너 4개 돌아야죠. 김성현 기수 딱 보니까 공략이
끓여집니다. 드래곤스타를 마지막 경주는 강하게 보면서 풀어가야죠. 센 말입니다만 블랙벨트 드래곤스타가 인기를 더 모으는 이유 있습니다. 김성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져오는 이 마이너스 요인, 어마어마한 요인입니다. 1번을 중심으로 8번을 한번 삭제까지 고려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토요경마, 자, 서울 적중률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좋은 결과를 끌어냈고요. 여세를 한번 쭉 몰아가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